맨날 술 마시고 낚시 다니고 책 팔러 다니면서 취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자, 지금 뭐 오늘 유시민, 네, 유척세, 답게 정말 사고를 쳤습니다. 대형 사고를 쳤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고발 뉴스가 아니죠. 뉴스 비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시간으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실시간은 못 봤는데 네. 정리된 기사로만 특히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하고 있더라고요. 포털 지금 사이트에서. 방송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재명 기사가 정부 나왔어요? 뭐 실패할 거다 뭐 이런 워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매우 신난 듯 조선일보 열심히 받아서? 보도하고 있길래 오. 유시민 씨의 그 예전에 말이 떠올랐어요.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레거시가 갑자기 뛰어줄 땐 다 이유가 있다. 유시민 씨 본인을 예언하셨나? 조선일보에서 네. 좋아할 만한 그런 기사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갈겼는지. 야, 여기 있네 진짜. 네. 에거스에서 띄워주네. 조선일보. 유시민, 이재명 정부 선택 실패로 끝날 것. 민주당 대통령 지배받으면 안 돼. 이거는 뭐 조선일보가 정말 기다렸던 메시지를 내놨네요. 진짜 이렇게 실제 워딩을 한 그랬나 건가요? 보죠. 뭐 저도 방송을 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지배받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지금 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개혁의 동반자로서. 그게 바로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이분이 아주 비뚤어졌네. 그런데 저 역시 뭐 실시간으로는 안 봤어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 받아주는 거거든요. 불보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만나요. 힘들죠 정말. 그렇죠. 제가 MBC 다니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 폭탄주 문화가 만연해가지고 꼭 이렇게 후배들 옆에 앉혀놓고 때리거나 막 이렇게 대가리 박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술 깨면 몰라.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술자리 차출돼서 끌려다녀야만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거 거의 오늘 보니까 주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팩트가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실은 소피스트라고 하더라도 예. 남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다 변명이고 미화도 있더라고.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재명을 좋아해. 그런 걸 쫙 이제 방송적으로 니주라고 하죠. 쫙 깔아놓고 이제 이 정부 실패할 거다라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데 가장 오늘 핵심어는 지난번이 이제 재개발 용역 촉탁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마키아벨리. 이거 진짜 30-40년 전에 써먹던 레파토리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달입니다.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이렇게 사람을 시켜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이거 참. 제가 벌써부터-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서너 네. 번 정도 대통령이 그렇죠.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1월에 그렇죠.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법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다. 형사 피해자가. 그래서 예외적으로 남겨놓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이었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 보안 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 여당 강경파와 다른 입장. 정청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네.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진짜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절대적인 지위에 가 보니까
약속했던 대로 보안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하겠다. 좀 더 구체적인 멘트입니다.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뒤 주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이게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그 G7 유럽 순방 다녀와서 여독이 풀리지 않은 다음 날 그렇죠.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6월 19일이었습니다.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대통령 보안 수사권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국회 논의 당부. 네, 계속 이렇게 제차 3차, 4차 강조해 왔습니다. 또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안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전제해요. 이게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다. 나 검찰에 더 당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합니까? 예? 이렇게 누차, 제차, 3차 직접 좀 발언도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검찰의 수사권이 아예 정확한 없으면 이제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듭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공소 보안 수사 이를테면 요구권 가지고 했을 때 시간 네. 넘겨버리면 어떡하냐? 갔다 왔다 몇십 한 달 두 달 걸려버리면 공소시 얼마 안 남고 막 이런 예까지 들면서. 그렇죠. 과 경찰을 오가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제한적으로라도 남기자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시민 씨는 이거 뭡니까? 다시 왜 한번 뭐 테레비가 없나? 이거는 기본적인 뭐 자기가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실관계 틀린 전제 위에서 얘기를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없는 짓입니다.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구했잖아요, 그죠? 나와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풀었잖아요, 그렇게,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나? 거봐.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예. 해당되고 최욱이나 홍사훈 기자도 저는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았나요?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는 취지잖아.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격과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그 자리에 있는 진행자든 또는 거기서 팩트 보정해 주려고 나와 계셨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 않았나요? 이게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앉아 계셨나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하지 않았나요?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라.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 매치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자, 이거 정말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예, 너무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퇴임 시 지지율만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기 있는 거는 내가 먹고 욕먹을 일을 아랫사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했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 자체가 전혀 안 되신 분인 것 같다는 게 기자로서 바로 느껴지는 게 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몇몇 공무원들 만나서 항상 들었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음흠.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네. 시장의 권한으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테니까 공무원들은 이걸 다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냐. 책임 내가 지겠다. 그렇죠.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전 얘기를 들었고 심지어 그 기자회견 때도 이런 취지로 비슷한 에피소드를 직접 대통령이 또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욕은 내가 먹을 테니 법도 만들고 있어요. 네. 이건 대통령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고쳐가지고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네.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죠.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뭐 소송 때문에 민형사 때문에 혹시 네. 일을 못하게 될까봐 법으로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해서 아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네.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나라 망하라고 정부 그렇죠. 망하라고 굿을 지금 지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전 기억해요.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행정과 정치는 구분돼야 된다. 음흠. 행정을 실적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이 책임까지 지려고 하다 보면 그 행정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정치인은 누굽니까? 지자체장, 대통령이 지는 거죠. 네. 항상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라고 들었고 기자회견 때도 언뜻 신년 기자회견 때도 비슷한 얘기를 저는 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 늘 그렇게 유시민 씨- 발언해왔고 행동해왔죠. 네, 는 정말 집에 테레비가 없으신 거 아니면 아니 기자들의 좀 약간 본능적인 약간 좀 짜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뭔 소리냐면 팩트가 틀리면 일단 막 그거 듣는 순간 좀 짜증이 나요. 근데 씨가 좀 사실은 팩트 체크를 너무 안 하신다. 이 기자들은 사실 기자가 되면서 다시 태어날 정도로 가혹하게 사실 트레이닝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집에 안 보냈어요. 2, 3개월 동안 아예 그랬죠, 우리 경찰서 그냥 한 평 되는 2평 정도 되는 이상한 숙직실도 아닌 네. 공간에서 기자들 6, 7명이 엉켜서 잠깐 새우잠 네. 자고 그러면서 팩트에 대해서 체근당하면서 네, 정말 어떤 병이 생기냐면 맞아요. 제가 한 병이 달, 생기죠. 2달, 1년, 2년 지나서 친구들을 만났어 처음으로. 근데 팩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누가 그랬대. 막 그랬다더라, 카더라. 그리고 막 잘못된 팩트로 막 얘기해. 오 피곤해서 같이 못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사실은 정도로 트레이닝을 저희는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저 방송 네. 정말 보기 힘들어서 사실 껐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다들 화가 네. 많이 나신 것 같고요. 좀 이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 유시민 씨가 정말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알면서 이런다. 의도성 어떠한 의도성? 이분은 유시민을 더 나쁜 사람으로 보시네. 아 그런가? 아니 저는 그분에 그러게. 대한 어떤 그 지적인 면을 믿는 부분이 있는 아, 거죠. 그렇죠. 믿고 싶죠, 네. 솔직히. 저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인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 주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 팩트를 똑같이 제시해도 자기가 그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밀어내는 심리학적 기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점점 그 소리가 안 들려. 그 집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뭐 딴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분명히 무슨 얘기 했대. 와서 밥 먹으라고 했대. 난 게임 하느라고 분명히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증 편향이 갖춰진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랑 낚시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방송하고 술 마시다 보면 누가 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게요. 저 유시민 작가 정도의 권위, 사회적 권위면 누군가 한 명쯤은 옆에서 팩트 체크를 해줄 만한 인재가 없지 않을 텐데. 근데 감히 네. 유시민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저 한 번 얘기한 적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제? 그 한동훈에게 명예훼손 당했던 그 사건 때 그때 이 노무현 재단을 노무현 재단. 겨냥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은혜에 가서 확인하신 내용들 제가 충분히 들어보는데 가능성은 둘 다 열어두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나서 전화로 어. 전화가 왔어요. 뭐 이렇게 뭐 묻다가 근데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뭐 저랑은 또 인연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재영 기자한테 괜히 전화해서 물어봤다간 직원 들으실 것 같아요. 피곤해서 더 이상 전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직원하는 분들이- 사람을 멀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정말 근데 진심 어린 조언이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다 유시민 씨가 결국 책임지셨잖아요. 그 사건. 자기는 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직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3월 달에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2단계로 이제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실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매일 취재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중수청을 어느 단위 밑에 편제할 건가였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밑에 하면은 또 법무부의 검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은 행안부 밑에 두고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모아졌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민적 법감정, 네. 검찰 개혁의 어떤 완성태로서의 그 국민적 합의를 잘 균형을 한 사안으로 저는 봤거든요, 충분히. 근데 전혀 이거 여론에 밀려서 자기 싫은데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전혀 근거 없는 뇌피셜 중에 뇌피셜입니다.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하잖아. 거의 악마화를 근거도 시키네요. 없어. 네,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돈을 17억인가 뭐 쓰고 해놓고는 정부 안도 안 내고 지금 접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반을 내게 하죠. 정반을 못 내게 했어요.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하도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딴지 게시판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국론 분열되니까 그러면 오케이, 나는 보안수사권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국회나 당신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내가 무슨 공약 안 지키고 지지자들 뒤통수 때렸다 탄핵까지 얘기하니까 오케이, 당신들 책임하에 수구하고 당신들 책임하에 보안책 마련해서 통과시키세요 라고 해가지고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일부 살려놓는 네. 소위 보안수사권이라는 완전 이름으로 폐지에 대해서 수사권 반대하는.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 개정안도 냈고요. 네.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유보하거나 존치시키는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반응성에 따라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이미 폐지 쪽으로 확정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폐지론자예요. 지금 보면은 네? 전혀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거 없이. 자, 네. 정말 그 어떤 평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 평론을 할 때 유시민 작가 정도 되는 분이라면 자신의 근거,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 한 명에게쯤은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는 하겠지.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신뢰는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와사삭 무너졌던 계기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발언했잖아요. 그렇지 뭐. 근데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전화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때 그 주도하셨던 분이 이제 좀 이따 나오시겠지만 이건태 의원, 한준호 의원, 버종식 의원, 노종면 의원 등등등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유시민 작가 쪽으로부터 이거 왜 만들었어? 전화 받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취재에 근거한 논평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그분의 그 같은데라는 평론에 그 근거. 근거도 없고 근데 사회적 권위는 너무 세고 이러니까 소동만 벌어지고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적 영향력의 왕관을 우리가 이제는 회수해야 될 것 끌어내려야 같습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올 선생 같은 분을 우리 또 시대의 사표로 생각을 하고 위기 때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끊임없이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요즘도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가끔 전화 주세요. 상우야, 내가 이거를 모르고 거꾸로 알고 죽을 뻔했다. 그게 소년이야. 그러시구나. 멋진 분. 소년이야.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뵈러 가면
정치 현안이라든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1시간에 2시간 동안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계속 기자처럼 취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자들한테 사회적 조언을 구할 때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학식이 높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만나는 어떤 그 최고위층이나 아주 그 비밀스러운 정보까지도 접하고 이분들이 그 근거에서 뭔가 탁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의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맨날 술 마시고 낚시 다니고 책 팔러 다니면서 취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제가 김어준 씨가 논평하는 걸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공부 안 해, 취재 안 해. 근데 여태까지는 그게 됐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자기 손아귀 안에 있었거든. 대통령부터 탁현민이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실에 자기 처남이 있고 행정관으로 다 알지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맘대로 안 돼. 그리고 기자 하나 보냈는데 기자가 이제 아무래도 취재 연차가 낮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야, 저 사고 나겠는데 했는데 지금 사고가 연방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 소스가 김어준인 거야. 유시민한테는. 그래서 연쇄 부도가 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오늘 매불쇼 안 보신 분들은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 하야해요. 무슨 자, 25년 전에 유축세라고 불리던 시절의 건방진 유시민의 모습입니다. DJ 대통령을 반대했어요. 누구를 옹립하려고 그랬죠? 조순. 그리고 DJ 대통령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흔들었던 게 바로 유시민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이 싸가지 무슨 보십시오. 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특히 둘째 아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 책임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자, 이게 얼마나 진짜 심각한 얘기냐면 당시에 이거 사실 제가 고발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DJ 정부가 민주정부이지만 저는 비판 없으면 썩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출동해서 DJ 정부 첫 번째 게이트가 이른바 고급 옷 로비 사건. 그거 제가 보도한 거예요. 그랬습니까? 네. 워낙 많아서 선배. 네, 카사조선 많아서 아무튼 네. 그 전에 그것 이제 제가 저만의 단독 온로비 보도는 사건 아닌데 엄청 큰 거였는데. 카사조 온로비 사건. 근데 그건 이제 같이 취재한 거고 그거보다 앞서서 DJ 정부 가장 첫 번째 여야 합동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이제 카메라 출동 당시에 보도했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사건이에요. 근데 그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사건은 이제 DJ 가신그룹이 정말 십수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정권을 얻었어. 김상현 씨 등등. 네. 그래가지고 뭐 해먹어야 되는 돈이 안 생기잖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국제 환경 박람회를 조직해서 기업체로부터 특별 협찬금 형식으로 해서 슈킹했다가 제가 카메라 출동해서 고발하는 바람에 한 16명 정도 구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부 국회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두 아들 중에 하나 막내 아들 맞아. 관련해서 있었죠. 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리가 좀 있었어요. 하여튼 최 누구였더라? 네. 그 마이클 잭슨이랑 또 친해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 하야라까지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제 말이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발한 이유는 연관관계가- 정권 투명성을 위해서였지 하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오바였다라고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막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입장하셨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 시간을 벌어드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길게 제가 드렸네요. 적어왔어요. 뭘요? 이재명은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문제다라고 비판을 해요. 유시민 씨가. 전 정말 이상호 기자님하고 달리 끝까지 다 봤어요. 오늘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네네네. 내키진 않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상 비평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앞서 짚어주셨지만 사람 자체를 아주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기 있는 일만 하고 비난받는 일, 욕먹는 일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국무총리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들 잘 오셨는데 저희가 당대표 시절에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확인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부나 그 전까지 정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검찰을 놔두고 뭐 이를테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공소취소. 그럼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켜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시민 씨가 한 얘기는 검찰개혁 이건 그냥 이게 뭐 부채질이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를테면 국정수행을 위해서 여당이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여론이 있잖아요. 네.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전당대회의 정청래를 옹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빤스 벗고 뛰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한 악담을 하고요. 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튜브 지형에서 95대 5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레거시도 그런다고 그래요.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이라도 성찰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도올 선생처럼 새벽 1시 2시라도 문득 내가 살펴볼 게 뭔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이해관계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관계에서 촉법이고 뭐 용역이고 철거고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와.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와, 지금 대서 심각해요. 투표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유시민, 이재명 선택 실패로 끝날 것이다라고 악담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기다렸던 헤드라인을 선물을 했네요.